아직도 불안하신가요? 차트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지난 차트 보면서 이때 살 걸 후회하는 건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 김선생입니다. 오전 11시 기준 64K 후반대에 비트코인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강하게 반등하면서 많은 알트코인들 역시 크게 반등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불장인가요? 물어들 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불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58.6K 구간 있죠. 여기 위로 일봉이 형성되면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 채널을 이탈하고 상승 추세선 위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구간이 이제 지지선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만약 상승이 트랩이라면 58.6K 구간까지 다시 한번 쭉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8.6K까지 빠질 수 있는 두 번째 관점으로는 58.6K 이 구간이 딱 CME 갭을 채워주는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CME 갭은 무조건 채우고 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58.6K 구간까지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58.6K 위에서 일봉이 만들어졌을 때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CME 갭을 채우는 시점에서 58.6K 밑으로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하시고 다시 재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불장 초입인 건 분명하다는 건 확신하기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불장이 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의 선물 투자 예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전 바닥권에서 주로 확인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물 투자 예금이 증가한다는 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 진입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 또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많은 고래들은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당장 독일의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을 팔기 위해 거래소에 보냈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팔지 않고 홀딩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빼고 개인 지갑에 안전하게 보유한다는 걸 시사해 줍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수익률 또한 아직 바닥권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상승할 때는 수익률이 이만큼 상승합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은 아직 반감기 불장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 바닥권인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ETF 거래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8개의 자산운용사가 동시에 출시할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 콜옵션 매수 거래만 약 2억 4천만 달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로 거의 3천억이 넘는 돈인데요. 비트코인은 500만 달러만큼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것만 보아도 지금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의 상승을 모두가 기대하고 예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영상을 만들면서 방금도 아크인베스트의 대표 돈나무 누나가 약 1억 2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이에 힘입어 블랙록 역시 약 1억 2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똑같이 매집했다고 합니다. 이에 힘입어 지금 7거래일 연속 비트코인 ETF는 순유입을 기록하고 독일 정부의 매도세를 가볍게 흡수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운트 곡스 상환? 패닉셀?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독일 정부 매도 때처럼 기관들이 다 흡수시켜줘서 지나가는 바람처럼 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도 비트코인 매수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소니가 인수한 메타플래닛은 오늘 2억엔 상당 하나로 약 17억 5천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하고 벌써 22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일본 최고 기업 소니에 이어서 일본 최대 증권사 레이저 디지털의 노무라는 일본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적극 확장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관 투자자의 54%가 가상자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명확한 규제를 만들어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관이 절반이 넘는 54%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면 상당한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는데요. 홍콩에서는 7개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경고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비전을 확신하고 인프라를 더 넓히기 위해서 규제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제가 어제 중국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홍콩이 규제를 명확하게 한 후에 가상자산 시장의 인프라를 넓혀놓고 안전하다는 걸 확신한 후에 중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국 손안에 있는 홍콩을 먼저 앞세워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게 했다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제 말씀드렸듯 지금 러시아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고, 호주 역시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기관들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혁명,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 분들께서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요. 제롬 파월이 또 이번엔 어떤 비두기적 발언을 해줄지에 따라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지 안 할지 달렸을 것 같습니다. 닉 티밀하우스 자료에 의하면 세입자 임대료의 수치 하락으로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17년에서 19년 평균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년대처럼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제롬 파월은 워싱턴 행사에서 인플레 둔화를 확신했고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제롬 파월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반에 있을 연설에서도 변하지 않고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어서 지금 불장이 이어지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영상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58.6K 부근 꼭 확인. 58.6K는 지지선이자 CME 갭을 채우는 구간입니다. 이보다 깊게 하락한다면 깊은 조정이 다시 한번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상승 초입이다. 지금 수많은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펌핑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증명합니다. 세 번째, 비트코인은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혁명이다. 지금 수많은 국가, 기관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금리 인하. 제롬 파월이 9월 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발언을 해주면서 9월에 많은 투자자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제 불장 시작입니다. 비록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차트는 시간이 지나고 보셨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저 지나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지나간 차트 보시면서 이때 살 걸 후회하는 건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